안녕하십니까. 고려클럽 날인의 정영입니다. 종합주거지수가 힘차게 대세 상승 시도를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여러분들 항상 추격 매도는 아니다라는 거 아시죠? 자, 강남구 손님. 예, 초기 종목들이 많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코스닥 바닥에 있는 것도 제가 많이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주 전문가님. 예, 안녕하십니까. MTNW 공명 정주입니다. IT에 이어서 자동차까지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경기 회복 수혜 업종이 살아나고 있죠.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린애님. 자, 이 종합주가지수가 쌍바닥을 시원하고 상승세로 갈 적에 제가 이런 얘기했죠. 설마 하다가 놓친다. 지금 대세 상승 장세로 잘 가고 있는데 우리가 쌍바닥을 시원할 때는 우리가 바닥 탈출 시도형이라고 합니다. 침체권에서. 현재는 대세 상승 시도형 720에서 2240포인트를 올라가야지만이 거기가 대세 상승 초기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단계로. 지금 상태에서는 3박자, 7박자가 잘 맞는 상태에서 추세가 우상향 전환되는 상태에서 이 대기 매물대를 가볍게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상승 이상이 없다. 바닥 탈출 이상이 없다. 이럴 적에는 전반적으로 고점이 높아져 갑니다. 종목별로 IT 관련주나 대북 테마주나 각종 테마주들 전반적으로 상승 무드로 접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좀 볼까요? 며칠 안 남았죠? 잘 보시면은 제가 짧게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주 연속 올라오네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대를 저항받기 때문에 2150 정도가 저항대 들어갑니다. 저항대 매도권, 진정한 매도권은 2240포인트대가 진정한 매도권이고요. 그래서 저항대 진입할 적에 혹시 갑자기 어떤 악재가 나와가지고 5선이 붕괴될 적에 그때 경계하시면 됩니다. 가고 있는 종목을 갖다가 가고 있는 지수를 갖다 자꾸 갈 거다 못 갈 거다 점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래사냥 5일선 매매 기법이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일선이 붕괴되고 우하향 추세가 꺾였네요. 이럴 적에는 고점이 형성되었다. 고점이 형성되니까 가추세 고점이라고 그래요. 내일 같은 경우 5일선을 회복하지 못하면 역시 고점이 완성되기 때문에 지수, 코스닥 조정에 대비한다. 이럴 적에 단기 지표가 50이하로 내려오면 이럴 적에 우리가 매도의 관점이다. 그래서 현재 코스닥 종목들은 종목별로 잘 분별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이득 실현하고 또 덜 오른 종목들 비중 조절을 해가지고 조정받으면 재매수 일정 현금 비율은 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강남권 선생님. 예, 오늘 코스닥 지수 조정받기 시작했죠. 바로 제가 수급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5일선 붕괴가 이루어지면서 어제 이제 붕괴가 됐죠. 그리고 오늘도 빠졌죠. 그래서 5일선 붕괴 따른 매도. 그다음에 중기적 추세 흐름에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추세가 약간 이탈한 모습과 함께 파라볼이 꺾였기 때문에 일단은 재차 회복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좀 경계 모드. 우리가 하락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일단은 그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가 폭등의 어떤 흐름에도 VIX 공포지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큰 걱정할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유가가 좀 다시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어떤 위축될 필요는 없다. 환율도 양호하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중장기적인 양호화, 시장 자체가 양호한 흐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연속적 상승에 따른 숨고르기의 단기적인 어떤 반락과 등락일 뿐이지 일단은 개별 테마 장세는 유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급적으로 그동안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 대한 누적적 수급 자체가 3개월 동안 누적 개인 중심으로만 들어왔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위 종목의 바이오주, 거기에 헤넥스미스가 이제 급락을 또 했죠. 신라젠의 또 그런 또 두 번째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분위기가 또 좋지 않은 만큼 지수에 대한 어떤 코스닥 흐름은 좀 단기적인 어떤 탄력은
둔화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초기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하는 건 좋고 정책적 개념은 괜찮은데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정책이 좀 약간 신뢰감이 없는 일시적인 현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중장기 글로벌 정책 관련주 안에서는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월봉 차트 잠깐만 좀 볼까요? 이 월봉이 지금 이미 연속 하락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은 크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쪽에 대한 수급도 여전히 개인의 대량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큰 흐름 자체는 코스피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대량 매도로 인해서 코스피의 움직임 수급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급락 급등보다 이제 좀 잠깐 좀 소강 상태의 증시의 등락 속에서 테마 장세 이루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금일은 일단 차트 없이 좀 이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일단 최근 들어 이제 글로벌 증시에 조정 받았던 이유가 미중 무역 협상 이제 우려감이 좀 확대되면서 하락세가 좀 나타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일단 오늘 문훈신 재무장관 같은 경우가 중국 농장 방문 취소된 부분이 우리가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을 역시 갖게 하는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단 2주일 뒤에 워싱턴에서 또 개최가 될 텐데요. 역시 미중 무역 협상 10월 초반쯤이면 서서히 또 기대감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제는 이제 중국도 그렇고 자율주행차 업종이 강세 현상이 좀 나타났죠. 그래서 일단 현대차 쪽에 자율주행차 쪽에 대규모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도 테마주들이 좀 강하게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일단 지금 IT,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현대기아차 살아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살아나면서 특히 IT 또 부품, 장비주들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경기 민감 업종이죠. 경기 회복 수혜 업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역시 IT 업종, 자동차 업종 위주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차, 삼성전자, 연기금 쪽에서 가장 많은 대량 매집이 또 이뤄진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IT, 자동차, 대형주들이 먼저 살아나고 중소형주 위주로 또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쪽에 집중하시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시장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린이님. 네. 자, 제가 이제 언급하는 이 한국형 고래기법 파동이라고 하는 경우는 본래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기술적 분석을 거쳐서 고래기법 매매하는 방법을 첨가한 것이다. 세 가지를 합쳐놓은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보시죠. 자, 일단 파워넷을 좀 볼까요? 5G 관련주 현재 상태에서 잘 상승 전환 시도를 하고 있네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기본적 분석을 토대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토대로 고래기법 매매하는 방법을 계속 제가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 하단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 하단 추세가 손절 라인대입니다. 추세가 전환되고 그다음에 일봉이 5일선봉 지지를 받고 거래가 증가 현상 보이고 투자 심리가 50 이상이면은 삼박자가 맞는다. 네, 그럴 적에 단기 지표가 매수 신호를 보내면은 50 이상 매수 신호를 보내면 매수의 관점이다. 고래방이 오히려 잡히면은 반등이 아닌 상승세를 본다. 19가 패턴. 그러면 이제 저 위에 상단 추세 선이 있습니다. 매도 목표권이 저 위에 가서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대기 매물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연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은 뭐니 해도 거래가 첫째죠. 거래가 연속 증가 현상 보이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 안착을 해준다고 하면 역시 신호가 패턴. 주봉 상태를 보시게 되면 현재 V자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애바닥. 월봉에서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바닥. 지난달에 5개월 이등표에서 회복한 다음에 이번 달에 5개월 이등표에서 지지를 받고 시가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 시도. 이달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역시 양선이 발생이 되면 다음 달까지 적산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거래량 수급으로 볼 적에 바닥을 잘 탈출하면서 이식매물, 대기매물서를 완전히 잘 해줬다. 네, 이럴 때는 우리가 정부 정책 수혜주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건 제일 좋겠고 우리가 이럴 적에 일봉에서 그 단기 매매를 하시면서 뭐 덮어놓고 장기로 가는 게 아니죠. 단기 매매를 하면서 중장기 5일선 매매 전략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항상 5일선이 붕괴될 적에는
5대5, 5선이 붕괴, 회복하지 못하면 현금비율 70% 또는 단기 이득 실현했다가 5선을 회복할 적에 단기 지표가 떠난 채 다시 재매수한다. 그렇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우상향 쌍바닥형입니다. 우상향 쌍바닥형이라고 하는 경우는 반등다운 반등이라 상승다운 상승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강남권 선님. 네. 첫 번째 종목 오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율주행차, 바로 현대차, 미국 FTV와 4조 원대 자율주행 합작사 설립이라는 이슈가 나왔고 수소연계에서 자율주행 2024년도에 양산 목표를 함에 따라서 현대차 자율주행 2조 원 투자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역시 삼성이 주력으로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M&A 규모로 봤을 때 그동안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이 하만이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 꾸준한 관심권에 둬야 되는데 드디어 잠자고 있던 사자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바로 모바일 어플러스가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본격적인 월봉의 이 5개월 이평선과 20개월 이평선을 회복하며 월봉 초기에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뭐 종가 매수라든가 내일도 시가 이하 매수가 보합 기준의 매수권에 해당이 되는 초기 위치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제 시작권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추세적 흐름을 탈 수가 있겠죠. 주식은 이렇게 처음 초기에서의 추세적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밀어붙이면 주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는 중간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패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흐름들도 왔다 갔다 하는 정책이 아닌 밀고 가는 정책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상승에 대한 여지가 높을 것으로 보이면서 5일선에 대한 기준을 조금만 잡고 상승 흐름 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화성밸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성밸브 같은 경우가 최근에 남북 러시아에 대한 협력, 그래서 가스관에 대한 도입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요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대북 관련주라 불리는 종목들이 몇 가지 올라가다가 드디어 갑자기 어제부터 가스관 테마도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스관 쪽의 관련주는 좀 저는 아니라고 좀 보이는 이유가 뭐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마인드가 미국에 의해서 경제 제재를 일부 풀어주면서 북한이 좀 앞으로 좀 경제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탈출구로 마련을 해주려고 하는 건데 비핵화와 함께 그거를 러시아를 도와줄 이유가 없겠죠. 미국의 셰일가스 우리나라가 이번에 대규모 도입을 한다고 그러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래서 그러한 어떤 셰일가스에 대한 미국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도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가스에 대한 어떤 통로를 열어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에 특히나 거래가 터지면서 그 종가 이하로 내려갔던 자체도 지금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일선에 대한 붕괴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조정에 대한 가능성 좀 염두에 두면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지우 전문가님. 예, 금일은 자율주행차 관련주 세 종목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역시 좀 설명 위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설명드릴 종목은요. 코리아 FT라는 종목입니다. 이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 오늘 테마주 내에서도 기간 매수세가 들어온 유일한 종목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은 대부분 기간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만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코리아 FT만은 금융투자 쪽에서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좀 수급이 좀 반대로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일단 코리아 FT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캐니스터 점유율 국내 시장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4위인 또 기업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유럽 쪽, 아시아 지역 쪽에 생산 기지를 확보한 또 회사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이 회사 바닥권 2,300원대 있을 때 부사장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항상 어떤 종목을 볼 때 세력이 들어온 기업들을 보는 게 유리하겠죠. 제3자의 삼자 배정, 유상증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임원들이라든지 대표이사라든지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기업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도 이 코리아 FT는 부사장이 장내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폭스바겐 쪽에 전기차 전용 의장 부품 쪽도 공급사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주요 또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바닥에서 이제 코리아 FT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막 장기적인 관점에선 꼭대기가 아니고요. 월봉 장기 바닥 탈출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모트렉스라는 종목을 설명 들어볼까 합니다.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자율주행 핵심 장치 ADAS라고 잘 아실 텐데요. 일단은 무엇보다 ADAS 개발 제조 판매 업체로서 알제리 쪽에 4,400억 정도 10년 동안 대규모 공급 계약을 또 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이 모트렉스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최근 들어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4,000원대 부근에서
작년도였죠. 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40억 정도. 역시 NH투자증권 쪽 중소기업은행 쪽에서 매수세가 삼자 배정 유중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기관 쪽에서 투자가 들어온 기업이죠. 지금 단가 아직도 세력들이 들어온 단가 이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 달부터 또 5개월의 평선이 막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장기 바닥 탈출 시도 종목 중에 하나죠. 앞으로 10년간 1년 동안 거의 매해 450억 정도의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바닥에서 이제 대량 거래션되고 급등세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꾸준하게 장기 추세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지 이제 단기는 5일선 그리고 중장기는 5개월의 평선 매매가 양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종목은요. NCN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9월 초반 때였죠. 9월 3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바닥에서 한 2,300원대 있을 때예요. 지금은 한 2,600원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NCN 같은 경우 그 당시에 제가 5일선 회복 안착하면서 바닥권에서 설명드렸던 이유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율주행 CPU, 인공지능 CPU를 삼성전자랑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생산 개발을 어느 정도 상용화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양산이 들어간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앞으로도 역시 10월 달에 정부에서 이제 인공지능 정부 정책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좀 더 또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오늘 다른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개념에서 움직이는 기업은 아니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쪽에 인공지능 쪽의 재료가 나오면 좀 더 강하게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자율주행 테마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테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테마 내에서도 그 회사가 일단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하고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공동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한마디로 현대차 쪽, 이제 해외 쪽에 앱티브사 쪽이랑 뭐 대규모 투자, 합자법인 이런 얘기가 나는데 실질적으로 국내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 테마 기업들은 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술을 핵심적으로 공동 개발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 길게 가기보다는 단발성으로 일단은 급등세가 나타나고 나서 이제 선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핵심 기술을 대기업이나 해외 쪽의 법인이나 공동 개발하는 기업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NCN은 좀 더 자율주행 핵심 칩을 삼성전자랑 구체적으로 이렇게 상용화에 나서고 있다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주목받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테마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 회사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상용화에 나서고 있는지 대기업 쪽이랑 직접적으로 역시 협력을 하고 있는 부분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11월 달에 있는데요. 역시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11월 달에 에이펙 정상회담에 올 수도 있다. 오늘 국정원에서 그런 내용이 좀 발표가 됐죠. 아직 확정 지은 부분은 아니지만 잘하면 11월 달에 미중 정상회담과 이제 북미회담 패키지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른 거 가장 필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집이 이뤄진 만큼 코스피는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역시 10월 초에 워싱턴에서 일단 있을 예정인데요. 가장 글로벌 증시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 미중 정상회담이죠. 그 부분이 잘 해결되는지 이 부분을 중요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종목 설명은 마치고요. 강남 교수님. 네, 수소와 연계해서 자율주행을 개발한다고 그러죠. 지금 바로 수소 테마 JNK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네요. 제가 9월달, 8월달, 7월달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 터지며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벌써 수십 프로, 20%까지도 지금 올라간 모습인데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가게 된다면 수익률은 더욱더 많은 수익률을 얻겠죠. 그래서 약세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에 초점 맞추며 최소한 5일선 매매 계속 이어가는 전략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중장기 이평선 저항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 역시 수개월 동안 조정 끝에 이제 첫 상승의 월봉의 시작권이다 보니 안정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투자의 개념, 바로 수소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의 형태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많은 투자가 이뤄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 유럽연합, 일본, 미국이
손을 잡고 우리나라를 대항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이제 이렇게 제인캐터 같은 수소 테마에서도 바로 이제 하이넷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제인캐터. 근데 나머지 종목들 보세요. 풍국주정 별로 올라는 가고 있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약하죠. 또한 다른 종목 볼까요? 일진다이아. 보시게 되면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0.8 같은 수소 충전소인데도 굉장히 약하죠. 바로 하이넷이라는 것이 특수목적 법인이 이제 거기에 관련 회사가 제인캐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면서 이엔코리아 잠깐 봤나요? 이엔코리아 역시 3.8%밖에 좀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같은 수소 충전소도 제인캐터가 역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서 난일 전문가님. 네. 자, 수소 에너지 시대, 수소 경제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수소차 테마주 중에서도 풍국 주종을 좀 볼까요? 저는 이제 향후 투자를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차 테마에다가 역시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이 풍국 주종 같은 경우는 일봉 상태에서 금일도 우상향 쌍바닥을 시현하고 현재 우상향 주봉에서 패턴으로 전환이 돼 있는 상태. 지금 이제 조정을 충분히 받고 월봉 상태를 보면 우리가 싱호가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싱호가 패턴이라고 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전 고점을 돌파해서 이전 고점 돌파한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단지 이제 우리가 올라갈 적에 5일선 매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봉에서 5일선 매매를 해가는 것이 제일 좋겠고, 자, 그다음에 종목 하나 또 볼까요? 현재 오픈 베이스가 있는데 이 오픈 베이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향 3중 바닥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럴 적에 추세가 전환되고 있죠. 이럴 때 3박자, 7박자가 잘 맞고 있기 때문에 주봉 상태를 보시면은 역시 이번 주죠. 지난주에 외박자로 양선이 발생이 되고 이번 주에 양선이 또 발생이 되니까 연속성, 2주 연속 양선, 다음 주까지 연속 3주가 형성된다면 적산병도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봉은 단기요, 주봉은 중기적 관점에서. 자, 월봉 장기 상태를 보시면 역시 오픈 베이스도 매물대가 4,400원대 가서 있기는 한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그렇게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매매 전략을 펼칠 적에는 반드시 일봉에서 우상향 하단 추세를 손절 라인대로 점진적 신호가 패턴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9월 달에 수소 국가 전략 인프라 충전소에 관련해서 발표, 10월 달에 이제 AI 쪽에 대한 국가 발표가 이어지면서 수소와 AI 역시 이제 수소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탄력이 세게 붙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거 AI 데이터 솔루션 남았으니까 잘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정주 전문가님. 예, 금일 저녁 9시 MTNW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제가 저녁 공개 방송을 통해서 최고의 호재를 찾아서 대박주 발굴에 나선다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9시에, 저녁 9시에 MTNW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가 바닥을 잘 찾아서 꼭대기에서 매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집중적으로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앞으로 성장성 있는 대박주 발굴, 그게 제 임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공 투자 또 빌어드리겠습니다. 나리네님. 자, 주식 투자는요, 점을 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세 방향 속에 순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당 급등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돈을 들고 있으면 단락할 때 저가 매수기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